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근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거를 연구하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한 지 꼭 12년이 됐습니다. 제가 SK그룹에서 한 26년 동안 생활을 하고 방향을 바꾸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인연이 맺은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좀 이끌어 주려고 애도 쓰고 또 제 나름대로 가르침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분들에게 좀 더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렇게 실패들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왜 도대체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같은 값이면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의 길을 가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누군가 공적인 입장에 있는 공인이 분명하게 좀 선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를 한번 쭉 해서 강의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꼭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시기를 꼭 기원하면서 부지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들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우선 잠깐만 살펴보면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시작된 거를 이제 문헌적으로 찾아보면 1934년도에 아주 미국에서 비타민 전문 회사가 출범을 했던 것을 1939년도에 누트릴라이트라고 아메이의 전신인 회사가 그것을 인수하면서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를 띈 첫 번째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대강 지금까지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70년의 역사라는 건 엄청 긴 거죠. 강산이 변화도 7번이나 변할 정도인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50개국 이상에서 전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학문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유통구조의 혁명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도 멀티레벨 마케팅, MLM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었어요. 이게 멀티레벨 마케팅이라는 게 다단계다, 이런 뜻이죠. 이 다단계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뜻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유통구조는 다단계입니다. 이 생산자로부터 종합 무슨 뭐 대리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대리점, 작은 소매점 해갖고 소비자까지 하는 단계를 이뤘다 해서 멀티레벨이라고 하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불법 피라미드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출발했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멀티레벨 마케팅이 아닌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과거의 멀티레벨 마케팅하고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지금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소비자가 됐든 또는 사업자들을 다 같이 일할 사람을 찾을 때도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할 텐데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self-armored, 소위 말해서 자기 무장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은 거죠. 이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멀티레벨 마케팅을 잘못 활용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게 요즘에 우리들이 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게 불법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이 불법 피라미드라는 단어는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피라미드도 다단계 구조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건 피라미드니까요.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장관들 10명 있고 장관 밑에 차관 있고 차관 밑에 국장 있고 다 다단계 아니고 피라미드 아닙니까? 중요한 건 앞에 붙은 두 가지 글자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여기 불법에 대한 대응되는 말은 정통, 합법,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항상 좋은 게 생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사이비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통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에게 폐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불법 피라미드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악덕상법 이렇게 또는 악덕상행위 이런 걸로다가 이런 사람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34년서부터 출발해서 19년도에 정식으로 출발한 로터리라이트가 미국에서는 불법 피라미드가 없었느냐? 역시 똑같이 아주 똑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뒤집지 못하고 움직이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 기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무언가 잡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걷고 뛰듯이 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스터 폰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폰지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폰지 책략이라고 그래서 아주 나빴던 게 있었어요. 그게 요즘으로 치면 불법 피라미드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꼬시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꼬시고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을 꼬셔서 밑에 사람의 피를 쭉쭉 빨아먹게 하듯이 하고 돈을 전부 챙겨갖고 도망가는,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일들이 미국에서도 1950년대, 60년대 엄청나게 횡행했던 때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미국은 오늘날 아주 누가 얘기해도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우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 그거 아주 좋은 에어리어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제품의 상품을 중간에 마진 없이 상당히 싼 값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옮긴다는 그런 개념이 사람들 머리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게끔 정착되는 데까지는 몇십 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일본의 경우도 살펴보면은 일본은 196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본에 들어왔던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아메이나 누스킨이나 이런 회사가 아니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밀폐용기 중에 아주 유명했던 회사가 있는데 여성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타퍼웨어라고. 밀폐용기 중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용기를 처음 만나고 나서 이야 이게 잘 만들었네. 근데 슈퍼마켓 가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이 그걸 써보고 여보 이거 참 좋네 이거. 그런데 누구한테 샀어?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 소개에 의해서 샀다는 거야. 그게 타퍼웨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일본에 1963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1990년대 중반쯤 들어왔으니까 이제 16, 7년 정도 돼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미국에 비해서는 그 역사가 3분의 1도 안 되고 일본에 비해서도 거의 반도 안 되는 역사에 있는 겁니다. 저보러 얘기를 하라면은 짜로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선 미국 기준이 됐든 세계 기준이 됐든 반드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참 미묘한데 그거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1단계는요. 그게 바로 도입 발전기예요. 도입 발전기라는 건 도입이 돼서 발전하는 기간이라는 거지. 지금 한국은요 1단계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게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대개 2만 달러까지가 도입 발전기에 해당됩니다. 2단계는 도입 발전기를 거치게 되면은요 성장, 아주 완전히 성장, 이렇게 해서 성장기로 쫙 성장 팽창기가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요 바로 쇠퇴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입, 발전, 성장, 쇠퇴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진국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도입, 발전기, 성장이 다 거쳐서 이미 쇠퇴기에 거의 들어갈 때쯤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은 성장기에서 쇠퇴기 초입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지금도 대단한 회사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A라는 제품은 이렇게 도입, 발전, 성장, 쇠퇴기를 거칠지 모르지만 바로 네 번째 단계에서 선진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가지고 그 국면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런 노력이 뭐냐면 신시장 개척이라는 거예요. 해외로 나갑니다. 신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 미국에 있던 회사들이 일본,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로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가서 전 세계 벌써 5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신시장 개척이 아니라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신상품 개발을 끊임없게 하게 됩니다. 신상품이라는 건 A라는 제품은 쇠퇴기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B라는 제품을 갖고 쇠퇴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도입 발전기를 통해서 성장 팽창기를 거쳐 쇠퇴기에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이클에 다음에 R&D 투자에 의해서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제품이 한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게 반드시 출시가 되지 않으면 이 다음의 쇠퇴기에 다음 단계로다가 점프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글로벌 또는 다음 단계에 그죠? 도약 단계로의 진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심플하게 나누면 1단계 도입, 2단계 발전기, 3단계 성장, 4단계 쇠퇴기로 할 수 있지만 저를 한꺼번에 묶으면 도입 발전기, 성장, 쇠퇴기에 글로벌 한 스테이지로 가고 그리고 신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단계로 그 회사는 계속해서 도약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정확히 접어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전반적인 모습으로는 3단계, 그러니까 성장기를 완전히 거쳐서 쇠퇴기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을 엄청나게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일본의 경우는 지금 도입 발전기 성장기에 거의 꼭대기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바로 미국을 따라서 쇠퇴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의 의구심이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 스폰서 할 때는 잘 되다가 나 때는 전부 쇠퇴기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 그건 걱정할 거 없다. 그런 회사를 잘못 선택하면 정말로 20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다 이거야. 그러나 70년, 80년 이렇게 가는 회사들을 보면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가 됐든 무슨 선박이 됐든 전자가 됐든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을 계속해서 모든 제품을 스위치하면서 도입 발전 성장 쇠퇴기를 거치는 노력들을 하니까 그런 회사를 그래서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회사랑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5년, 10년도 못 가서 전부 손을 떼는 이유가 바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나 다이버시피케이션, 다변화를 못하는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이지 네트워크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잠깐 역사를 아울러 봤습니다만 그럼 한국의 현재 입장은 그냥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도입 발전기를 끝내고 앞으로 성장 팽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미국에서도 도입 발전기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엉터리 피라미드 회사랑 엄청난 싸움을 해서 많은 네트워커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주변에서 손가락 받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 이거야.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막걸리 잔을 이렇게 놔뒀다가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맑게 찌꺼기가 갈리고 맑은 물이 뜨듯이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아직도 막걸리가 혼탁한 상태에서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제대로 구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책과 이런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반드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사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이런 것이 탄생을 했을까 하는 탄생 배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왜 70년까지 갔을까?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만한 존재 의미가 없다면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컨셉은요. 지금까지의 기존 유통 구조가 중간에 있던 마진을 너무 다른 사람이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만 화장품이나 뭐 이런 제품은 2배, 3배. 어떤 거는 4, 5배까지 가격이 높은 경우도 많고 우리 배추 한 포기는 생산지에서 1,000원인데 슈퍼마켓 동네 가면은 4,000원씩 팔리는 이런 현상이 그 중간 마진이 너무 유통 구조에 많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컨셉은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게 함으로써 쓰는 사람이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쓰고 중간에 있던 마진을 소개해준 회원과 소개해준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돌려주는 것을 시스템화한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품의 경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제 책에 썼습니다만 일본의 유명한 미쓰비시 연구소의 회장이었던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동감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인이 회원으로서나 소비자로서나 써보고 야 이거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업의 의도 없이 딴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야 나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 그거 한번 써봐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소비자를 소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컨셉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써본 사람이 야 그거 좋네 좋은데 좋긴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 잘 알아보니까 나를 소개해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회원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돈까지 버네 그럼 나도 그거 하면 안 되냐? 라는 생각을 갖고 하게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다 말이에요. 따라서 제품의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서바이브가 안 됩니다. 유사한 제품을 다른 데 다 있는 제품을 구두로 다 연결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게 되면은 상대방의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율입니다. 그걸 써보고 이야 좋네 하고 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서 쓰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동으로 회원들이 사서 쓰게 만드는 그런 개념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충족 못 시키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적인 출발 취지는 이렇게 중간 마진 유통 구조를 없애서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싸게 갖다 주고 그리고 중간 마진을 소개해준 사람한테 보답으로 주고 더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모든 마진 중에 상당 부분을 R&D 투자에 바로 옮겨서 다음 제품을 R&D,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오래 서바이브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회사들을 보면 그래서 반드시 자가 제품을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R&D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소개해준 사람한테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건 망해라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에 탄생한 배경이야. 그래서 제품 경쟁력 이걸 가장 여러분들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하고 싸울 때도 이걸 반드시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시면 깨끗이 끝나는 일들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R&D 투자를 해서 기가 막힌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써야지. 당연하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야. 진짜 좋은 게 있는지도 별로 못 봤지만 있어도 엄청나게 비쌀 거다 이 말이야. 유사한데. 왜? 광고비나 모델료나 이런 게 엄청나잖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를 안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잖아. 구전 광고만에 의존한다. 왜? 써본 사람이 그 사람이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형성된다라고 믿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좋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억만장자나 천만장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실패들을 많이 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알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든 네트워크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다 해서 모두 다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를 선택하든 간에 그 안에서 어떻게 정정당당히 잘 제대로 바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컨셉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게 되면 아하 하는 생각이 드실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왜 네트워커들은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엔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네트워크 회사는 전부 도둑놈이라고 써있는가 하는 걸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장점이 뭐가 있는지부터 잠깐 살펴볼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첫 번째 장점은 뭐예요? 돈 없이 점포 없이 할 수 있거든. 사실 이 세상에 돈 없이 점포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리 많지 않아요? 있어요, 있기는. 대리운전, 어느 집에 가서 홀서빙, 노가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돈 없이 점포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장점이야.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가끔 엉터리 회사에 들어가서 5, 600만 원어치 물건을 산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정통 네트워크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피라미드니 불법 다단계처럼 오인을 받고 실제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500만 원 없어, 1000만 원 없어, 주변에 돈 빌려다가 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장점은 돈 없이 점포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벌이 없어도 남녀노소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거 뭐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한 거야, 석사학위가 필요한 거야, 대학, 무슨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을 나온 게 필요한 거야. 전혀 학벌이 필요 없고, 당신은 여자니까 안 되시고, 할머니니까 안 되시고, 당신은 너무 젊으니까 안 되고, 연령 제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사실 많지 않아요? 셋째는요, 사이드 잡, 더블 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노가다는 사이드 잡, 더블 잡이 안 돼. 그래서 먹고 살려면 무슨 땅을 파야 될 거 아닌가 봐. 그죠? 나가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나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 거지. 생각날 때마다 한두 시간 가서 일할게 이거 안 되잖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그리고 더블 잡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야. 네 번째는요, 유산으로 자제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정통 네트워크 회사의 시스템이나 사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라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 사고가 났어.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 그럼 거기서 그동안 들어왔던 돈은 그 아이 이름으로 다 계속 통장에 꽂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사마다 3대째까지 또는 2대째까지 1대 때까지 보장하는 게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아주 큰 미국에서나 일본에서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물통 사업이 아닌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물통 사업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운물이 있어. 여기서부터 이쪽에 우리가 먹는 부엌까지 내가 가서 물통으로다 한 바켓을 길어오다가 주면 10,000원씩을 받는 걸 물통 사업이라고 그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업의 99%는 전부 물통 사업이에요. 거의 99%가 물통 사업이에요.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물통으로다가 길어오지 않고 어느 날 남들은 다 바빠 죽겠는데 그냥 놀러 다니는데 바쁜 시간 쪽에서 천천히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 6개월 만에, 어떤 사람 1년 동안, 어떤 사람 2년 동안, 어떤 사람 5년 만에 파이프라인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를 딱 틀으면 그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 물론 수도관을 가끔 청소도 해주고 관리는 해야지. 그러나 제대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완벽하게 자기가 수도꼭지처럼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나와. 2달 동안 미국 갔다 와도 물 나오고 6개월 동안 쉬고 있어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았으면 다 들어오는 시스템을 우린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여성분들이 한 반은 되지만 여성의 참여가 이거보다 쉬운 게 없거든. 여성의 참여가 쉽다는 건 네트워크 사업의 굉장히 큰 장점이야. 사실은 선진국에 가게 되면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거의 100% 일어나야 돼. 미국에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나 100% 다 맞벌이 하다가 정상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반드시 다 이래. 두 가지야. 하나는 경제적 자유, 두 번째는 여성도 바깥에 활동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가게 되거든. 이게 계속. 근데 여성의 참여가 아주 자유로운 게 이 직업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게 동네 김밥 장사를 하더라도 계산을 지가 해야 돼요. 회계를.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경영은 본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단순히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건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니 너무 쉬운 거야.
생각해보세요. 동네, 식당 가게를 하시더라도 부부가 다 끝나고 나서, 청소 끝나고 나서 오늘 입출금 얼마고 말이야. 그 다음에 세금 얼마 나오는지 말이야. 나중에 생각지도 않던 부가가치세 나오고, 뒤로 앞으로 나고, 뒤로 밑으로.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게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야. 영업이나 또는 제품 전달에만 하고 나머지는 다 회사가 책임잖아. 물건을 사실은 옮기는 것도 유통도 회사가 다 해주잖아. 전화하고 하면 얼른 택배.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재고를 쌓아놓을 공간도 필요 없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라고. 깨끗한 장사야 아주.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볼 땐 거의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시간이나 목표량이나 활동 범위를 본인 스스로가 정하는 거잖아. 나는 요렇게 하루에 4시간씩만 3시간씩만 요렇게 해서 나는 한 달에 요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량을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장점이죠.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 없다는 거고, 이건 경영학적 용어인데 진입장벽 쉽고 퇴출장벽 쉬워. 내일부터 하다가 모레 관둬도 돼. 다른 건 김밥 장사라도 하면 5천만 원에 들어가서 당장 사골세 미치면서도 붙들고 앉아있어야 된다고. 근데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을 거예요. 나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세요. 난 모레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관두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래. 관두겠습니다. 관두십시오.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할 수 있다는 거, 이 다음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홀로 하다가 나중에 성공자가 되면 가족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이 세상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없이 점포 없이 학벌 없이도 할 수 있고 사이드업 더블잡으로 유산으로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서 물통사업이 아닌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으로 여성의 참여가 쉽고 평생 기업이 될 수 있으면서 경영은 본사가 다 해주고 시간 목표랑은 지 맘대로 하고 재고도 없고 진입장벽 퇴출장벽 낮으면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내 홈사이트에 와가지고 페이지에 와서 얘기해. 그러면 난 질문해. 너 집에 돈 많으냐? 학벌 좋으냐? 그래?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몸으로 뗄 수 있는 건 서너 가지가 있어. 1. 보험. 2. 자동차 영업. 3. 네트워크. 근데 보험과 자동차는 물통사업이야. 네트워크 사업만이 혼자 하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는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이니까 너 한번 해보려면 해봐. 단, 이따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거든. 근데 묘하게도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걸 크게 보면 큰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단점 1이 뭔지 아세요? 단기적으로 이익이 시원하게 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사이드잡, 더블잡으로 항상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난 강력히 주장하는 거지. 보험이나 자동차는 단기적인 이익이 네트워크 사업보다 훨씬 빨리 나.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아주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정말 죽겠다. 제일 빨리 돈 벌고 싶다. 그러면 나는 많은 사람한테 자동차나 보험으로 가라고 그래. 돈 없이 백 없이 학벌 없다. 오케이, 글로 가. 근데 그거는 돈을 이렇게 벌어요.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에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 그러다가 나중엔 이렇게 돼. 이 시간 동안 애쓰고 지나가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물통 사업보다 상당 부분 롱런 하면서 죽을 때까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 선진국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거야.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다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없다. 그럼 하면 안 되지.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쁩니다. 그러면 난 네트워크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만 다른 거 하면서 여기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봤다면 다른 거 하면서 해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벌기도 쉽지 않거든. 초기 사업자들은. 인정하세요? 네. 근데 이걸로 계속된다면 다 관둬야 돼. 그런데 나중에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반드시 탄생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 이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대한민국에 네트워크 다 깔면 회원 다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참 너 걱정도 팔쳤다. 너 죽을 때까지 다 없어져, 자식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시장이 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온다는 걸 깜빡깜빡 까먹는 거야.
인생은 길게 보면요, 반드시 기업들은요 100년, 200년, 300년을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또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새로운 시장과 신제품 개발이라는 걸 갖고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걱정하면 땅 꺼질까봐 걸어다니지도 못한겨. 별 걱정을 다 하는게요. 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 4,800만이 다 해온다면 어떡하죠? 이지라라고 앉아있어. 미국도 벌써 70년을 해도 전혀 이상 없이 전 세계에서 매출액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아셨죠? 네. 이거는 네트워크 사업은 선진국형 사업이에요. 선진국에 가야 잘 되는 사업이에요. 왜? 유통구조에 마진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돼야 네트워크 사업이 되거든. 그래서 후진국에는 네트워크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전은 밝다, 어둡다, 밝다 라고 내가 얘기한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 팽창기에 들어가고 성숙기가 거쳐서 쇠퇴기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들은 글로벌하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돈의 팔촌과 영국으로 유학 간 녀석하고 회원을 하면 거기서 사는 게 한계에 있는 사업자한테 전부 포인트가 올라오니까 65억이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현대자동차 저 차 다 팔아먹으면 결국 현대자동차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시장을 계속 개척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계속 구미를 당기게끔 계속 엑셀러레이팅 하잖아. 그건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단점은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서의 좋지 않은 시선이야. 네트워크니? 아, 이 새끼들 이거 응? 불법인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책도 그래서 만드는 거야. 주변에서의 시선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엉터리 회사들이 많은 젊은이들의 돈을 빨아먹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안타깝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선진국의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공정거래법이 됐든 직접 판매법 같은 게 개선이 되면서 그런 엉터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자꾸만 하고, 더욱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절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책 쓰는 걸 자꾸만 읽으면서 이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정화될 거란 말이야. 인터넷 시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정화 효과를 빨리 해주거든. 엔티 사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그저 나쁜 새끼들 훨씬 나쁘다고 많이 얘기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정통 네트워크 안에서도 엔티 사이트가 보면 전부 나쁜 글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아직도. 어쨌든 주변에서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게 두 번째 단점이야. 세 번째 단점은 가족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맞지? 여보,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걸 한다고 지랄이야, 이거. 왜 그걸 한다고 지랄이야. 그리고 평상시에 사이 좋았던 시누이도 이 올케 언니 여자가 좀 미쳤어요, 이러면서. 강력한 가정의 저항이 사람들을 굉장히 디프레스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방송, 강연, 그리고 책을 써서 그런 사람의 폐해나 어려움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다. 그거 이외에는 단점이 없어. 자, 얘기해봐. 내가 볼 땐 단점이 될 게 없다고. 자, 단기적으로 이익이 좀 시원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이다. 가족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책을 다시 쓸 테니까. 난 아무리 서재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단점이 없는 거야. 다른 단점은 없어. 돈이 많이 들어가? 없어.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무 때나 관둘 수 있어. 뭐가 단점이에요? 장점은 제가 12가지를 나열했는데, 어느 책이 미국 책에는 20가지까지 나열을 했는데, 난 그렇게까지 하지만 12개면 충분하고, 단점 3개를 나열하니까 나열할 게 없어요. 이거 내가 다 제가 꺼내낸 거거든. 제가 12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좋은데 단점은 상대적으로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가 상당히 클 수 있어.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하는 거를 이번에는 실패하는 이유를 꺼내드릴게. 그래야 가슴이 시원해지실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사람을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많이 연구했어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알아? 박사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지도 않고 들으기 잘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야. 정말 잘 알아서 칭찬하는 거고 하나는 신있고 약간 꼬는 거야. 당신이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내 맹장을 내가 수술 안 해봤다 그래서 의사가 다른 사람 맹장 수술 못하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지. 학자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를 케이스 스터디에 의해서 오히려 객관성을 가지고 더 잘 볼 수 있어. 거기 빠져있는 사람은 지거 좋다고 막 얘기하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우리 사람은 냉철하거든. 저건 분명히 장점인데 저건 단점이야. 쟤네들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단점이야. 또는 지가 잘났다고 하는데 저건 아니야 하는 걸 난 더 잘 볼 수 있어요.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서둘러. 이거는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거든. 서두르는 거하고 바쁘게 뛰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열심히는 뛰어야 되는데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면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 아이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고 뭐 해가지고 짚고 일어나서 걷고 뛰는 데까지는 단계별로 아이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반드시 절대 시간이 있어. 태어나자마자 짜 이러면서 아빠 뛸까요? 이러는 놈은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 나는 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12년 동안 연관산업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는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서두르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이게 마지막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IMF 끝난 다음에 갈 데 없고 명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빨리 해서 그냥 돈을 한꺼번에 벌어보자. 그래서 불법 피라미드들이 성행하는 거야. 1, 2년만 잘하시면 연봉 1억 됩니다. 죄송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에서 1, 2년 만에 1억을 번다는 건 거짓말이야. 여기다 칼이 들어와도 나한테 칼을 댈 놈도 없겠지만 때려 죽여도 단계에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1, 2년 안에 연봉 1억 받는 사람 없어. 있다면 이상한 일이야. 진짜 표창장 줘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2, 3년 안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평생 직업으로 대를 물려서 하겠다는 사업의 기본 개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잖아. 그죠? 반드시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서두르는 건 다른데, 서두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부추겨.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단축은 하는데 서두르면 백전백패야. 두 번째는요, 너무 크게 생각했다가 실망해. 연봉 1억 가자! 이러고 씨발 안 되네. 씨발 이러고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세요. 이게 바로 원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천천히 제 강의 같은 걸 다 듣고 충분히 스폰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스폰서들이 전부 브라핑하고는 이거 짜라고 여기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15년 20년 남들한테 욕 우라지게 먹었을 때부터 17년 한 사람을 자꾸만 1, 2년 안에 될 것 같이 착각에 빠지게 한다고. 그죠? 네, 세 번째는요, 바른 회사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 네트워크 회사에 무늬만 네트워크 회사면 네트워크 회사냐 이 말이야. 너무 엉터리가 많아. 이따 바른 회사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반드시 바른 회사가 아니면 중간에 알았으면 빨리 털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 스폰서는 안 걸 거야 하고 가다가 1년 2년 시간만 다 까먹는다 말이지. 네 번째가 중요해요. 스폰서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밑에 사람이 실패해. 야, 물건사 올려야 돼. 직급으로 올라가야지. 야, 네가 이건 투자야. 한 300만 원치 사고 가자. 나 어느 집에 갔더니 말이에요, 평생 쓸 치약이 있더라고. 어느 집에 갔더니 평생 쓸 샴푸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돼, 그거.
아까 얘기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재고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뭔가 정통 네트워크가 아닌 거라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 초기에 큰 수입이 되질 않아서 될 줄 알고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뛰어들어왔다가 어우씨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식으로 자꾸만 되다 보니까 아유 이거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왕년에 내가 누군데?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 장점은 남녀노소 학벌 아무 관계없어. 누구나 들어와서 자신있게 뛰고 열심히 뛰는 거 이외에는 정도가 없는데 야야야야 내가 왕년에 누군데 이 자식아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게 아주 큰 실패하는 요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걷고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째가요. 자세하게 검토해보지 않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우리는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의 성적표를 놓고 무슨 과가 있는지 보고 그 학교는 뭐가 전공이 좋은지를 다 검토하고 지점수에 가장 좋은 학교를 찾아가. 근데 평생을 갈 사업을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공정하게 모든 걸 아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낫고 여기보단 여기가 낫고 내가 대학교 그레이드를 서울대가 낫고 그다음에 연대가 낫고 고대가 낫고 그레이드를 매길 수 있듯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컨택트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든. 좋은 거야 이 새끼야 형이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천천히 꾸준하게 하려는 자세가 부족해요. 슬로우 앤 스테디. 그런 사람이 대개 실패들을 많이 해. 제일 위험한 건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고 안 되면 손 떼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포인트가 언제까지 올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언제만에 된다가 없어. 그 사람의 과거, 경력, 학벌, 그 다음에 스마트한 그 사람의 IQ, 살아온 이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가는 게 다 다르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생활을 여태까지 엉망진창으로 한 새끼가 이걸 한다고 달려들어서 이게 되겠느냐고. 근데 네트워크를 요즘엔 안 그런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엉터리가 많았거든. 그냥 날라리 걸러리 그냥 정말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와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놈이 데려오니까 그런 사람도 그런 거고 그런 사람도 그런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봐봐야 구매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몇 달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러고 떠나는 거라고. 그게 다 실패하는 이유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한 7, 8가지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일반적인 인생에서의 성공도 똑같아. 다 서둘러다 깨지거든. 그리고 슬로우 앤 스테디. 그래서 우리가 성공 역량 제고과정에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똑같게 하고 한 게 습관화가 계속돼서 하루 이틀 점적천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그런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도깨비 방면으로 쳐서 그냥 성공하고 싶다는 못된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사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나 똑같다.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한 자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잖아요. 난 네트워커들한테 이거하고 좋은 회사 선택하는 기준 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나머지를 쭉 깐 거야.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한 자세가 없다면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반드시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죄송하지만 1년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눈앞에. 그리고 수억씩 받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회사에도 연봉 1억짜리 이상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첫째는요,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이다. 내가 뭐 한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건 새로운 사업의 스타트 라인에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왕년의 내가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 다만 왕년의 내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력과 인맥관계가 활용된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군. 이 생각은 해야 되지만
내가 왕년에 누군데 하는 생각을 가지려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스타트 라인에 정확히 기본적인 자세를 마음을 비고 서야 돼.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네트워크 사업을 왜 하는가? 자, 돈을 벌고 싶다. 얼마를 벌고 싶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에 가지고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선명하게 가져야 된다고. 그냥 좋다니까 한다. 이러면 안 돼. 이게 명쾌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냐. 그죠? 연봉 5천, 연봉 1억. 몇 년도까지. 이때 개꿈을들 많이 꾸거든. 개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 꿈 때문에 자기가 가위 눌려. 쉽게 얘기하면 그 꿈 때문에 실망이 커서 주저앉는다고. 어몽길 대장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참 가슴에 와닿는 거 얘기를 들었어. 자기네들 같은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꼭대기를 쳐다보고 올라가면 절대로 등반을 못한대. 너무 멀어서, 기가 질려서 절대 안 된대. 그럼요. 그랬더니 10발짝 앞만 보고 그냥 거기만 보고 가고 또 다음 10발짝 하다 보니 8,782m 올라간대 말이야. 참 맞는 말이야.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 학사 때는 여기서 A 학점 잘 받고 석사 때는 석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사기 받고 그 다음 얘기지. 그거 시작도 안 한 놈이 나는 대한민국의 이런 거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야. 그거 꿈은 분명히 좋은 건데 그건 그냥 꿈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목표화시켜야 돼. 한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여름 휴가 떠나는 놈도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면서 인생의 이 장장 큰 여행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목표나 목적지가 없냐고 쎄.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한 것 같지만 바보병신 쪼다새끼다 그 말이요. 안 그래요?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을 할 때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개꿈을 꾸면 안 돼. 절대로 개꿈 꾸게 안 해. 개꿈은 정말 사람을 금세 실망시키고 넉다운하게 만들어. 다운. 그래서 손에 잡히는 범위 내에서 짜야 중간에 그만 안 둬. 근데 많은 사람이 너무 크게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본인이 가위 눌린다니까 말은 뱉어놨지 쪽팔리지 도망갈 구멍부터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 죽을 때까지 하고 대를 물려서 할 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돼. 2, 3년 안에 돈 벌겠다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인생을 기가 막히게 살아왔던 사람이 인간이연곤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2년 안에 연봉 1억 가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근데 여태까지 살아온 거는 전부 F학점인데 배낭간 2달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 하겠다는 거는 똑같거든. 그거 누가 믿겠어? 본인 스스로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아웃풋이 안 나와. 어쨌든 그래서 목표를 좀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설정해라. 어몽길 대장의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앞에 10걸음 정도만 쳐다보고 뚜벅 슬로우 앤 스테디 매일 그냥 지치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가더니 어느새 에베레스트 꼭대기더라. 참 좋은 얘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쳐다보고 그냥 이러고 올라가다 중간에 다 죽잖아. 세 번째는요. 시스템을 믿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정통 네트워크에서는 70년 됐다고 그랬잖아.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일 좋은 걸로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해. 가끔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랜다. 내가 제법 한국에서는 앞서가는 사람이잖아.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정리하면서도 다른 책을 보지 않고 정리를 거의 끝내놓고 미국 책을 보니까 이미 다 나와 있어. 미국에서도 몇십 년 전에 나처럼 네트워커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애정 있는 생각을 가져서 정리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이 시스템을 안 믿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시스템에 합류하라고 그러는 거야.
시스템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걸 통계로 뽑진 않았지만 시스템에 합류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합류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한 3배는 높아. 시스템이라 하면 랠리, 컨벤션, 그 다음에 무슨 목요 미팅, 토요 미팅, 월요 미팅, 그 다음에 저녁 강의 같은 거를 시간 날 때마다 그게 단축시키는 유일한 길이거든. 왜? 선배들이 해놨던 엑기스를 쪽쪽 빨아먹는 시간이니까. 근데 자기 혼자 선배들이 열심히 한 거를 제끼고 가보려고 그래 보니까 선배가 다 갔다 그 길을. 그거를 바보처럼 반복을 하고 나서 아이씨 누가 지나갔네. 이러고 앉아있는 바보들이 70년 동안 있다 이 말이야. 나는 강력히 얘기하는데 정통 네트워크 회사라면 그 회사가 서바이브 돼서 지금까지 왔다면 반드시 그 회사 시스템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를 떠나야 돼.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 몇십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수정 보완돼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고치고 싶다면 그걸 충분히 익힌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좀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려면 시스템에 100% 참여하도록 애를 써라. 그거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은 꼭 죽순하고 똑같아. 중국의 죽순이 바깥에 나와서 성장하기 전에 6년인가 7년인가 땅속에 묻혀 있잖아. 그 다음에 1년에 70cm씩인가 막 자라잖아. 1년에 70이야. 뭐 애다보자. 그래서 우르륵 자란다고. 네트워크 사업은 그런 거야. 그래서 매력이 있어. 그냥 궤도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나중에 보면 그 다음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쭉 간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스폰서를 잘 선택을 하고 만나야 돼. 스폰서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져. 스폰서들이 장난을 노는 사람을 만나면 큰일 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야. 그래서 스폰서의 기본 요건은 정직해야 돼. 그리고 변함없이 오래 갈 사람이래야 돼.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지. 아니, 베랑가는 2, 3년 하다 스폰서가 쓱 없어졌어. 그쵸? 무책임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스폰서가 아주 사고 치는 사람이야. 야야야, 300만원치 사서 직급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가자. 그러다가 집에 보면 재고가 이만큼 쌓이는 거야. 그러다가 기권하는 거야. 스폰서들을 잘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오래 갈 사람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나보러 정의라면 이게 여태까지 책에도 없던데 이건 내가 처음 쓰는 용어인데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야.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는 뭐냐면 개인 사업인데 그룹이 이렇게 뭉쳐야 힘이 나는 사업이야 이게. 그래서 랠린 이런 거 하고 그룹 미팅 자주 하는 거야. 분명히 개인 사업이야. 그런데 옆에서 형제 라인끼리 스폰서가 또 다른 그룹이 으쌰 야야 그럴 땐 케이스 이런 게 있어 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다 같이 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랠리도 하고 무슨 컨벤션도 하고 하는 인디비주얼 개인인데 그룹이 같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라 내가 만든 용어야.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라고. 내가 여태까지 12년 동안 이걸 보면서 뭐라고 정의를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만든 거야. 아주 자신있게 전 세계에 이건 이 단어를 쓴 놈이 없어. 나 이거 전 세계에다 자신있게 내놓으려고 그래. 이건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야.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어. 개인 사업이면 개인 사업이지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 없었다고. 근데 개인인데 혼자 해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어.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같이 몰려다녀. 분명히 같이 얘기해봐야 서로 돈 주고받는 것도 없어. 근데 같이 있으면 든든하고 서로 교환하고 내가 없을 때는 저쪽에 형제 라인이 새로운 손님한테 보여주고 자기 라인을 지가 얘기 스폰서 하는 것보다 옆에서 이거 좋은 거예요. 그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하고 자기 얘기로 하기가 좀 걸쩍지근한 걸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성공 요소니까 그걸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임에 자주 참여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안정적인 그래서 소비자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사업자를 발굴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아까 얘기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본인이 써보고 상대방들한테 추천하는 추천 사업이거든. 그러면 추천해서 상대방들이 10명이 내가 소개를 해서 썼어. 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냥 쓰게 하는 거야. 회원 가입을 해야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다 써라. 이동안이 써라. 근데 이 중에서 이 많은 사람이 매달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 세일즈 볼륨은 커지고 들어오는 커미션은 커지는데 그 중에 이거 봐라. 이거 사업을 해도 괜찮네. 저 양반 봐. 집에서 그냥 살기만 하던 사람이 몇 년 되더니 차도 바꾸고 지기랑 뭐 미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괜찮은가 봐. 나도 해볼까? 그래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사람이 소비자 중에 사업자로 나와야 정상이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사업부터 하자고 매달려. 그럼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업자를 찾으면 안 돼. 소비자를 찾고 소비자가 이 제품 좋네요. 근데 사업까지도 해봐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정통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프린시플이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를 해. 그냥 막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자를 잘 얘기해서 했는데 그만. 이 사람의 포인트가 일로 올라오질 않고 독립이 돼버리면 그 사람 제껴놓고 자기 포인트를 다시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자를 독립시키더라도 자기 포인트가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군을 구축해 놓으면서 그 안에서 사업자를 길러내야 그게 오래가는 건물이 된다 그 말이야. 탄탄한 파이프라인은 그렇게 해서 짜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세미나 하고요. 각종 그 툴이라고 그러지 무슨 뭐 테이프 책 이런 거 많이 읽어야 돼.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를 많이 듣고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자기 거를 얹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사업은 실패의 연속인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절을 항상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패에도 늘 감사하면서 거절을 즐겨야 돼. 이거는 확률 게임이야. 10명을 만나면 그 안에 소비자는 반드시 있고 소비자 10명을 구축하면 그 중에 반드시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은 상대방들한테 가서 거절당하면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거절이 됐구나.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많고 나에게 실패를 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성공 확률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건 성공 확률 게임이니까. 자동차 세일즈맨, 보험 세일즈맨 똑같아. 무조건 10명 컨택트하면 하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9명 컨택트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손을 놓는 거야. 10명째는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확률이야. 마케팅 확률이야. 20년 연구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100년 이상 한 확률에 이건 확률 게임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컨택트하고 리젝트 당하면 감사합니다. 당신 리젝트한 거는 결국 당신의 미래를 보장 못 받는 거야. 오케이. 이 좋은 제품을 안 쓰다니 참 바보시네. 오케이.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다음번 만날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영업 통이고 지금까지 마케팅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거래 제의했다가 리젝트 당하고 나오면서 실망을 더 많이 해. 난 우리 애들한테 전에도 SK에서 팀장하고 본부장 할 때 실패하고 보면 오케이. 근데 확률은 더 높아졌다. 다음 회사를 공격하자. 이렇게. 반드시 확률 게임이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래서 콜드 마케팅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냥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그동안 잘 알았던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지.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늘 주변 사람들 신뢰를 못 쌓고 늘 어렵게 살던 사람은 성공률이 이미 낮아.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신뢰 쌓기 들어가면서 콜드 마케팅이 훨씬 유리하지. 왜? 상대방이 나를 모르는 게 낫다고. 나를 아는 사람한테 가면 실패 확률이 더 높으니까. 자식아. 이게 어디서 뭐.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공부해 드릴 거고, 오늘 일단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세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사업하는 회사를 정확히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야.
이걸 진작들 다 알고들 선택을 했었으면 그렇게들 나쁜 회사에 안 돌아다닐 텐데, 그죠? 근데 이런 얘기가 일부 책엔 다 있어. 근데 미처 그걸 보지 않고 결정부터 해놓고 나중에 그 책을 보고 자기 합리화로 읽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는 원칙을 정하고 하라는 거야. 첫째는요, 그 회사가 정통 네트워크 회사인가. 정통 네트워크 회사의 기준은 뭐예요?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켜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인식도 좋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제품 반품이 100% 되고 돈 갖고 미리 투자해서 하지 않는 회사가 정통 네트워크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혹회사는 6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야 회원가입을 시켜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만약에 지금도 돈을 받고 회원가입을, 물론 무슨 그냥 간단히 10,000원, 20,000원 받는 거면 혹시 몰라요. 왜냐면 그 회사의 프로세스비니까. 근데 몇백만 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근본적인 정통 네트워크 회사에는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신용도를 봐야 돼요. 신용도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내셔널하게는 DNB라고, 던앤브래스터라고 전 세계 최고의 신용 등급 회사에서 주는 등급이 있어. 그런 회사의 등급이 도대체 몇 등급인가를 보면 돼. 거기 보면 A 등급, B 등급, C 등급 나오고 A도 트리플 A, 무슨 5A 해갖고 점수가 쭉 있어.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오는 사람이 그 회사가 무슨 등급인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의 권유해서 끌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상한 대학을 간 거예요. 하나는 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회사의 제품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경쟁력 없는 제품 갖고는 절대로 몇십 년 대를 이어서 절대로 못 나가.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의 문화, 칼처라고 그러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정통 네트워크 회사인가, 신용도는 어떤가, 제품의 경쟁력은 있는가, 그 회사의 문화는 좋은 회사인가 라는 걸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 강의 테이프나 책을 읽은 다음에 그 회사를 그만두셔도 좋다라고 난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학을 갈 때는 자기 실력에 맞춰서 하나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평생을 가야 될 사업을 하는데 재보지도 않고 많은 회사에 그냥 덕후덕 해놓고 그 회사 가는데 그 회사가 자기 회사 나쁘다고 그러는 회사 있어요? 좋은 얘기만 다 하지. 그러니까 사업자가 특히 되기 전에는 회원은 될 수 있어. 회원은 10군데 다 회원하면 어때나? 근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 기준만큼은 반드시 봐라. 다시 한번 정통 네트워크 회사인가? 신용도는 높은가?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은 있는가? 그 회사의 문화는 건전한가? 건전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랠리 같은 데는 1박 2일로 여자들이고 남자들이 다 몰려다녀. 그게 건전치 않은 문화를 갖고 있는다라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늘 걱정할 수 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저는 살펴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통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 내가 12년 동안 지켜본 거야. 왜? 거긴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나타날 정도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제거시키거나 그 사람이 거기에 같이 못 있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조직에 못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게 여주지가 되는구나. 그게 아주 중요한 분야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큰 정리라면 네트워크는 7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유통구조 혁명이야.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야. 네트워크 사업은 반드시 미래지향적이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좋은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뿌리 내릴 거야. 이건 왜냐하면 선진국 사업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폰서와 함께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로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 요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하면서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목표는 분명한가 등등을 찬찬히 살펴보고 성공 요소로서 그거를 하나하나 획득하려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찔레꽃 인생이 아닌 장미꽃으로 자기 나름대로 평생 직업으로서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또 나중에 전업으로 다 바꾸면서 인생을 정말 노후까지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한 사람이 많아요. 20대 후반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20대 후반에.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한 거야. 사회적인 시스템에 선진국으로 가면은 사회 진출하는 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잖아. 좋은 회사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평생 직장도 없고 하는 걸 일찍 깨달으니까 아주 일찌감치 자기 일을 하자, 업을 찾자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꾸만 선진국에서도 많이 조인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